안녕하세요. 쇠 정보 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평생을 가족 위해 또 타인을 위해 헌신해온 부모의 삶을 머슴살이라 비웃으며 그 흔적조차 쓰레기 취급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요? 오늘 사연은 대저택의 관리인으로 30년을 묵묵히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는 그저 남의 집 문간방 노인이었던 어머니가 저택 전체와 수백억 재단의 주인으로 밝혀진 경이로운 반전. 지금부터 부모의 노고를 비웃으며 욕심만 채우려던 자식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서늘하고도 당당한 마지막 교훈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고풍스러운 대저택 청운제에서 평생을 관리인으로 살아온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변함없이 마당을 쓸고 철마다 피고 지는 꽃나무들에게 다정한 아침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열었지요. 빗자루가 땅을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지나온 30년의 세월이 이슬처럼 맺혀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아득한 옛날입니다. 젊은 시절 모진 병으로 남편을 허망하게 앞세우고 어린 아들 하나 등판에 업은 채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가 있었지요. 갈 곳 없어 막막하던 그 춥고 시린 겨울날 이 거대한 저택의 주인 어르신께서는 길 잃은 들고양이 거두듯 저희 모자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밥 짓고 마당 쓸며 아이 올곧게 키워보게.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제게는 생명줄이었고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도 뜨거운 위로였습니다. 어릴 적 제 고향 마을에는 해질녘 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밭일 나간 부모님을 기다리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그 아슬아한 그리움이 저는 이 청운제의 넓은 부엌에서 되살아나곤 했지요. 고향 집처럼 아늑했던 이 공간에서 저는 그 크신 은혜를 갚고자 30년을 하루같이 저택 구석구석을 제 몸 닦듯 윤이 나게 닦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장독대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며 이 집이 곧 내 삶이고 내가 곧 이 집의 숨결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제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고 품에 안겨 울던 핏덩이 아들은 어엿한 대기업 과장이라는 번듯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지요. 참으로 고맙고 다행인 삶이라 매일 밤 두 손 모아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장성한 아들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그저 부끄러운 남의 집 머슴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뱉은 말은 30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제 삶의 기둥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식모 노릇 때려치우세요. 남의 집 문간방에 얹혀 살면서 걸레질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뭐 하시냐고 물으면 제가 창피해서 대답을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서늘한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한 세월인데 그 세월이 자식에게는 숨기고 싶은 흉터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멍들게 했지요. 중년이 넘어가고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네 삶은 종종 이런 뼈아픈 외로움과 마주하곤 합니다. 평생을 바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길러냈지만 결국 빈 둥지에 남아 홀로 사겨야 하는 그 쓸쓸한 말입니다. 이 쇠떼 꾸러미는 또 뭐야? 흉측하니까 당장 버려요. 아들은 제 허리춤에서 찰랑거리는 낡은 열쇠 꾸러미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청운제의 수많은 방과 창고, 정원의 문을 여는 이 열쇠들은 제게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 어르신이 제게 내어주신 무한한 신뢰였고 제가 30년간 이 집과 나누었던 말 없는 우정이자 긍지였습니다. 남편도 잃고 친정 부모님도 떠나보낸 제게 이 집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오랜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번지르르한 잣대에 길들여진 아들에게 제 삶의 무게와 철학은 그저 촌스럽고 청승맞은 고집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그 서운함을 이겨내려 애써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부부간의 정이나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라는 것이 참으로 허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들의 그 모진 말에 이어 며느리의 행동은 제 마음에 더 깊은 생채기를 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평생을 애지중지하며 차고 다닌 그 낡은 열쇠 꾸러미를 고철 덩어리라 비웃으며 제 허리에서 낚아채듯 빼앗아 쓰레기통에 매몰차게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징그럽게 이런 건 왜 달고 다니세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금속성 소리를 내며 쓰레기통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열쇠들을 보며 저는 제 30년의 세월이 통째로 버려진 듯한 처참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무능하고 궁상맞은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아프게 찔리는 가시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족에게서 날아오곤 하지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 사이에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간극이 존재하는데 하물며 다 커서 만난 고부 사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화를 내기보다는 조용히 그 쓰레기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먼지 속에 파묻힌 제 열쇠 꾸러미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치기 어린 자식들의 조롱에 흔들리기엔 제가 살아온 세월의 두께가 그리 얄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지위만을 가치 있다고 믿었지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땀방울과 인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변치 않는 신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결국은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는 과정임을 깨달으며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 씁쓸한 외로움을 단단하게 이겨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도 흐르고 사람의 명은 하늘의 뜻인지라 작년 겨울 어느 눈 내리던 날 저를 거두어 주셨던 주인 어르신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실 때도 제 손을 꼭 잡고 그동안 고생 많았네. 자네 덕분에 참으로 따뜻했어 하시던 그 다정한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냈을 때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 저는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죽음은 이 저택에 숨겨져 있던 인간의 얄팍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숨이 먹기가 무섭게 아들과 며느리의 본색이 뱀의 혀처럼 뻗어나왔지요. 아들은 어르신의 유해를 채 모시기도 전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주인도 죽었겠다. 이 저택 곧 팔릴 거 아니에요? 엄마가 여기서 30년이나 살았으니 억지를 부려서라도 권리를 주장해 이주비라도 받아내세요. 그 돈으로 우리 아파트 평수 좀 넓히자고요. 제발 눈치 좀 챙기세요. 안 그러면 엄마 요양원 보내버릴 줄 알아요. 핏줄이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차마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온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늙고 병들면 결국 짐짝처럼 버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우리네 중년과 노년이 마음 깊은 곳에 숨기고 있는 건강과 노후에 대한 그 막연한 공포를 다름 아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후벼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저택의 유품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여기서 밥이나 하던 사람이지 이 집 물건에 손댈 권리 없어요. 이 방도 곧 비워줘야 하니까 당장 내일 짐 싸세요. 어머니는 이 집에 무어가 거주자나 다름없다고요. 며느리가 제 소박한 문간방에 들어와 낡은 옷가지들을 종이 상자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오래된 소나무를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비우는 삶의 참된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라는 것은 비단 몸에 병이 없는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낀 욕심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미련 없이 놓아줄 수 있는 넉넉함.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평안이지요. 그들은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30년의 찬란한 추억과 어르신과의 맑은 신의를 가득 채워두고 있었습니다. 가구를 버리고 옷을 버린다고 해서 제 삶의 가치까지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탐내는 재물 앞에서도 한없이 가벼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식 부부가 저택의 화려한 겉모습과 돈의 액수에 눈이 멀어 허우적거릴 때 저는 조용히 제 마음의 방을 비우고 정돈하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택의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평소에는 발길 한 번 주지 않던 어르신의 먼 친척들과 서류 가방을 든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청운제의 넓은 거실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지요. 제 아들은 혹시라도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평소엔 잘 입지도 않던 비싼 정장을 쫙 빼입고 뻔뻔하게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신경질적인 걸음으로 다가와 제 팔목을 꼬집듯 쥐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여긴 가족들이랑 귀빈들 모이는 자리니까 나가서 차나 끓여오세요. 얼쩡거리지 말고 주제 파악 좀 하시라고요. 며느리의 매서운 눈을 김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이 났지만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주제라는 것은 남이 정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온 삶의 결이 말해주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화려한 거실에 앉아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중 어르신이 밤새 기침하실 때 따뜻한 배숙을 끓여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비가 오면 행여나 처마에 물이 셀까 밤잠 설치며 지붕을 살핀 사람이 누구인지 하늘은 알고 이 저택의 기둥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인의 유지에 따라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언 집행 변호사가 두꺼운 안경을 치켜 올리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마른 침을 삼켰고 제 아들은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였습니다. 저는 부엌 문가에 서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엄숙하고도 또렷한 목소리가 청운제의 높은 천장을 울렸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이 저택 청운제와 부속 토지 그리고 500억 규모의 장학재단 운영권을 포함한 고인의 모든 자산을 지난 30년간 이 집을 가족보다 더 아끼고 지켜온 이정수님에게 전량 상속합니다. 순간 거실에는 거대한 바위가 떨어진 듯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찰나의 침묵 뒤에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부엌 문가에 서 있는 저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방금 자신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석상처럼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두 눈은 튀어나올 듯이 커져 있었지요. 그들이 식모라 부르며 멸시하고 무어가 거주자라며 쓰레기처럼 내쫓으려던 어머니가 자신들이 짐짝 취급하던 늙은 관리인이 사실은 저택의 주인이 생전에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통째로 맡긴 단 한 명의 법적 상속인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움과 경악의 시간이 지나자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구두굽이 부러질 듯 비틀거리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까지 찌푸렸던 얼굴에 기괴할 정도로 어색한 미소를 띠며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세상에 제가 아까 한 말은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저희가 어머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어머님 관절 안 좋으신 거 알고 어제 최고급 안마의자도 결제해서 주문해놨어요. 저희랑 같이 이 큰 집에서 오래오래 떵떵거리며 사셔야죠. 그 간사하고 비굴한 목소리에 저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돈 앞에서 이토록 가벼워지는 것이 인간의 정의란 말입니까? 저는 며느리가 잡은 손을 아주 단호하고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늘 입고 다니던 빛바랜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그녀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찰랑 마이너스. 그것은 며느리가 냄새나는 고철 덩어리라며 쓰레기통에 내던졌던 제가 다시 주워 정성껏 닦아놓은 바로 그 낡은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내가 쓰레기라며 던진 이 열쇠들이 사실은 이 집의 모든 권리를 여는 열쇠였단다. 저의 조용하지만 뼈대 있는 목소리에 며느리는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30년 머슴살이라 비웃고 조롱하던 이 묵묵한 정성이 결국 나를 이 집의 진짜 주인으로 만들었구나. 이제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무어가 거주자인 내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고 탐욕에 눈이 먼 바로 너희들이다. 저는 그날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 부부를 저택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어미로서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내치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땀방울을 존중하고 아픔을 보듬어주며 진심으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정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도 진심이 없으면 남보다 못하다는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도 탐내던 어미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경제적 지원을 일절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욕망에 찌든 자식들에게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지막 어머니로서의 훈육이자 사랑의 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철없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집 문간방에 얹혀 사는 주눅든 식모도 자식의 눈치를 보며 요양원을 두려워하는 불쌍한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관계를 털어내고 욕심을 비워낸 자리에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이 찬란하게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나무는 더 굵고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우리의 중년과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있게 끊어낼 것을 끊어낼 때 비로소 고독은 자유가 되고 노후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 이제 그만 식모 노릇 때려치우세요. 아들이 내뱉었던 그 모진 말은 역설적이게도 제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의 청운제는 예전처럼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한 늙은 저택이 아닙니다. 저는 주인 어르신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가난하지만 꿈을 꾸는 청년 예술가들을 위해 활짝 개방했습니다. 마당 곳곳에서는 젊은이들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툇마루에서는 아름다운 첼로 선율이 봄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화단에 물을 줍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온전한 제 삶의 기쁨이자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피를 나눈 자식은 제 곁을 떠났지만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수많은 청년들이 제게 새로운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골라내는 해안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허리춤에는 지금 어떤 열쇠가 매달려 있습니까? 남들이 비웃고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묵묵히 쓸고 닦아온 여러분만의 낡은 열쇠가 있다면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지나온 땀방울과 성실한 세월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노년의 고독이 찬바람처럼 뼛속을 스칠 때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당당한 주인이심을 잊지 마세요. 비우고 덜어내어 가벼워진 그 마음에 늦은 봄꽃처럼 눈부시고 찬란한 평화가 깃들기를 저 이정순이 이곳 청운제에서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참으로 고맙습니다.